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월 26일 최성희와 최교일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어떤 프레임을 짰는지 이건 수사의 대상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 오피니언 리더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못할 경우에 그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잘못 불법적 행위가 사면되거나 면죄부가 되는 성향이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최성애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모략을 했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의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청탁을 했고, 이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또는 검찰과 연합해서 한 가족을 무차별 짓밟은 행위, 그리고 국민의 개혁적 의지에 짓밟아는 행위는 반드시 폐륜 행위고, 이 폐륜 행위와 이 폐륜 행위에서 이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최성의 이중성을 보면은 그 조민 그 표창장 문제 얘기했을 때 내가 전수 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부총장이 전결했다. 그 전결한 것도 나는 프린트해서 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자기가 출판물에 허위 그 경력을 넣고 나서는 이건 내가 못 봤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중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취임 승인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징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의 징계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사 책임 조항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이제 사퇴를 하면 그것으로 마치 징계를 받은 양 끝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형사 처벌도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아마 그 형사적 처벌은 아직 그 논의되지 않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지금 법적 책임은 교육부에서 총장 해임 요구 이 정도로 아마 일단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신비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면, 아까 그 개인적인 청탁을 했는데 거기에 거절받은 거에 대해서 개인의 그 분노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안갚음, 적개심, 이런 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나는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본인이 주로 교류하던 최교일 등과의 그 관계 때문에 정치적 스탠스가 그 자유한국당 편에 섬으로써 그 당시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의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교육자의 양심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정치인 아닌 정치인 역할을 하려 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용서를 잘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학교를 빛내줬던 정경심 교수가 고통받고 있어요. 건강도 좋지 않는데 본인의 거짓말 때문에 일파만파 커져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 그렇게 예뻐했던 당신의 정 교수의 딸이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관계를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조국이 2년 3년 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족이 자기 거짓말로 시작된 한 가정이 무차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속고대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교육자의 양심으로 살아왔다면 모든 걸 자유한국당과 연합에 했던 모든 것들을 국민들한테 고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사직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마지막 그가 선택해야 할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최성희가요, 이제 동양대 사직서를 내면서 각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다 결들이 좀 이상해. 연합뉴스하고 한 인터뷰에는요, 전화 통화 정도겠죠. 교육부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지. 우리 어른까지 욕배면서 말이야. 돌아가신 분까지. 그건 참 부관 참시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참 너무 옹졸한 분위기를 창출하네. 이건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박사학위를 가짜를 갖고 지금까지 동양대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 학위를 갖고 박사 학위도 없는 총장이란 자가 지금까지 그 졸업생들은 뭐가 되냐고. 얘는 지금 부관 참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조국 장관 가족이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가짜 학위를 갖고 온갖 거짓말, 물론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영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가 아직까지도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격이 없는 것을 교육부에서 해임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부관 참시한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조국 장관 가족한테 했던 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알았다. 정 교수가 엔트리 넘버상 상장 1년 번호를 제대로 받은 표창장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엔트리 넘버를 안 받고 발급했다. 내가 봐도 직인을 스캔한 티가 났다. 직인을 그렇게 똑같이 찍을 수가 없다. 웃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인을 보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표창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핸드폰 화면에 있던 거야. 나는 그 표창장 원본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원본이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재판에서 나는 꺼내놓을 거라고 봐요. 그거 박지원이 어떻게 갖고 있었겠냐고. 나는 박지원 의원이 표창장 원본을 입수하게 된 게 조국 장관네 쪽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꺼내지 않고 박지원이 꺼낸 거라고 보는데, 그걸 보고 핸드폰으로 찍은 걸 보고 저게 가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기꾼의 근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봐봐봐. 엔트리 넘버 안 받고 뭐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장 부지기수로 나왔잖아, 이미. 다 1년 번호가 다른 게 부지기수로 나왔잖아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최상의 진짜 사기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표창장 발급을 1년에 한 두세 장 한답니까?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총장 직인 없이도 전결해가지고 부총장이 다 발급하고 이런 짓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결을 맡겨놓고 나서 전결한 걸 자기가 다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전결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 야, 자기가 박사학위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럼 총장이 자격이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시점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지만 그 워싱턴 침례신학대학에서 내가 학사를 받은 건 맞다. 학사만 갖고도 목사가 될 수는 있다. 내가 지금 총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총장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의 자격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면서 피해가는데, 결국은 전체적 그림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인생 자체가 거짓말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교육자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학위였다면 총장도 못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25년 동안 호의로 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동양대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학교 등등을 얘기했는데, 지방 소도시의 대학들의 재정 문제, 그거는 인구가 급증했을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발 있잖아요, 학교를 돈 벌려고 설립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본인이 지역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자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마저도 교육자의 양심을 버렸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 그다음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학교만 특혜를 받으려고 민정수석한테 압력을 넣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안면행정.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한 거를 보복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 지역을 또 감싸고 도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쓰레기 짓을 또 한 겁니다. 이건 지역하고 지방대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동양대만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3분의 1로 주는데 어떻게 대학을, 그러면 그 돈을 다 통폐합해야지. 그 돈을 다 국가에서 대라고 10명 데리고 할 거냐고. 그게 예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부 개념에서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지역의 전반적인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운영 구조, 그다음에 재정 구조를 지역과 함께 논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 다 안면 행정으로 도의나 슬쩍 받아서 어떻게 그렇지. 호가호위 하려고, 이런 개 같은, 정말 전 답답합니다. 지금 이자 보세요.
오마이뉴스하고의 인터뷰가 참 코미디인데 세상에 이런 자가 총장이었던 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뭐뭐가 뭐 정결된 게 나왔다라든지 거기에는 또 뭐 일련 번호가 없었다라든지 물어보면은 그건 실수고. 그러니까 어. 자기가 했던 말들이 이 팩트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는 명백하게 유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동양대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지금까지 상장을 줘왔던 일련 번호나 그 명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대 그게 안 나왔어. 대장이 없는 거죠. 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내가 위조를 안 했다는 부작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그 시기에 발급되어 있는 상장 표창장 중에 명단에 조민 씨가 상장을 안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명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단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의 핸드폰에 있던 상장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복사본이 아니잖아요. 원본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본에 대한 미스테리는 지금도 굉장히 약간 좀 법정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분 이상한 구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막 이거를 부러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자기가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했다 이러니까 막 그런 자랑을 했는데, 근데 정작 조교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이제 대학 그 본관 가면 총무팀 있거든요. 그 총무팀 갖고 상장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조교 애들이 갖고 그냥 찍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다, 우린 이렇게 엄격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고, 그다음 구성원들한테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금. 자냐면요. 한번 보세요. 학력 위조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나요? 물으니까 하여튼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 표기 자체가 그렇게 나갔든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직원이 안 써도 될 말을 쓰게 되어 그 자체도 미안하다. 학력 위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무슨 말이야? 최 총장이 낸 책 2권에도 위조 학력이 적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학력란을 봤다. 그때는 바빠서 미리 볼 시간도 없었다. 전형적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어. 네, 이거 낼 때마다 출판사에서 다 확인 받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이럴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조민 씨는 봉사활동을 했고 그건 팩트예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냥 동양대에서 센터장인회원에서 세계 직함을 맡고 있던 정경심 교수가 아무한테나 주는 동양대 표창장을 총장실에다가 요청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컴맹인 사람이 스캠 받고 뭐 포샵을 해가지고 요거를 상장을 만드는 그런 멍청한 짓은 세상에 안 한다고. 또 집에서. 아니 저는 지금 토론하시는 그 패널 분들이나 그 네. 군피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저는 뭐 아. 주술도 안 맞고 대명사가 뭘 나타난지도 몰라서 글을 읽었는데 무슨 뭔 내용인지 뜻인지를 모르겠죠.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네. 읽으시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고서 아, 제가 역시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요, 진중권이 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은 믿지만 뭐 간신들이 너무 많다. 나 미치겠다. 얘 왜 이래? 부끄럽다 진짜. 그 전에 최성애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요. 최성애가 그 진중권 교수 임용에 대해서 자기가 아끼던 사람인데 되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자기 학교에는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 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도량 넓음을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가는 그런 셀프 칭찬의 진수를 보여주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진중권 얘기하시죠. 네. 저는 이게 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돈을 누가 줬느냐, 최성희가 월급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진중권이 사이다 발언했던 거에 대한 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관심병이 굉장히 심해서 정신이 약간은 혼미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진중권이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거나 또는 절대 독재 권력이나 또는 전체주의를 향해서 비판하던 시대는 갔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갔는데 적응을 못한 거죠. 이 민주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나름 정치 평론가로서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를 타격했던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닮아버리는 상황이 직면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신뢰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높음에 대한 어떤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 그러므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언저리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과정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안타까워요. 예, 어차피 진중권은 지금 오늘도 유시민 작가를 저격하고 있고요. 나는 이런 놈들이 제일 싫어요. 난 넘자 붙이고 싶은 게 자신이 틀렸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사과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침묵하거나. 근데 네. 계속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타깝고, 진중권이 얼마나 비열한 게 느껴지냐면은 동양대 사직했잖아요. 왜 사직했을까요? 사실 동양대는 진중권 때문에 먹고 살았어. 진중권 있는 학교라는 것 때문에. 근데 뭐 특혜 채용 나중에 뭐 밝혀질 일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제 추정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대에서 단물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이를테면 동원력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시고, 동양대로서는 학교 이름 알릴 걸 다 알렸다 정도의 효용성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고 보고, 하나 더가 있습니다. 동양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학생들 수는 줄고요,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는 학교에, 소위 말하는 멀리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채우기도 힘들어져요.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효용성 다 떨어진 학교에 가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진중권 정도 되면은 또 썩어 빠진 대학에서 또 뭐 불러서 뭐 교수로 쓰겠지만, 이런 짓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 지방 대학의 정말 정확한 도호 세력인 거지. 최성애는 그 도호 세력으로서 국회의원들과 교류하고, 심지어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저명인사의 부인까지도 교수로 채용했던 이자가 민정수석에게 청탁 좀 해보려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주니까 일단 보복성으로 또 장관 가족을 외롭게,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 두 사람을 지금 최근에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진중권을 러브콜하면 딱 맞는 시기인데. 박찬주랑 같이. 딱 좋은 시기. 내가 봤을 때 진중권은요, 그렇게 가지도 못해요. 또 자기 꼴에는, 자기 깐에는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다음 정도.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가서 자한당을 바꾸겠어. 그럴 수도 있네. 대의병문을 딱 내세요. 김용민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믿지만 간신이 너무 많대. 네가 간신이야 임마. 웃기지도 않은 새끼 진짜. 간신으로 근데 날 써줘. 요즘 우리 지지 세력들이나 저쪽 지지 세력들이나 이게 논쟁이 좀 있는데요. 이거 좀 똑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을 임의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뭔가를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는 지역의 소규모의 리더로서, 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 사회성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이 아니라, 간신이라 하면 적어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 가는 걸 전제에 두고, 그리고 이 잘못 가게 만든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잘못감은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독재적이거나 제왕적이거나 또는 반민중적인 정치를 통치자가 행할 때 밑에서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복지국가 도입을 일부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관계를, 망가졌던 대외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충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은요, 조국 장관을 간신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문 대통령을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뭔가 좀 소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문 대통령 지지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에 가까운 거야. 조국이 간신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학 아세아는 간신배 같은 지식인이라고
불리우고 싶어하는 그냥 강교한 자의 요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진짜 진중권 최근에 보고 느끼면서 인간적으로 의리도 없고 무슨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폐륜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잘 보셨어요. 이제 조국 장관하고 같이 그 82학번으로 학생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한 콤플렉스가 이 사람 그 머리 깊이, 마음 깊이 잠재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게 병적으로 출연했을 수도 있고 저는 진중권 씨나 허경영 씨처럼 합당해서 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게 진중권 씨 좋을 거예요. 더 이상 이쪽으로 발 디디지 마세요. 참 눈치가 없으시네. 그게 아니고 요렇게 주먹을 쥐고 제가 마무리 멘트 하면 그만하세요. 계속 끼어드시니까 시간이 또 오버하시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